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얘기를 짧게 해보고 이것을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주 52시간 근로제도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시행된 제도인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그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8년도에 먼저 시행이 됐고요. 20년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원장님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21년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이 52시간 근로를 어떻게 맞추나 생각하시는 게 좀 있어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는 그 기본적인 제도를 좀 깊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어떻게 실무에서 적용할까, 정말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무 업무에 대해서 사무 행정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될지 한번 1편에서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편에서 케어 업무에 대해서 이 52시간 근로제가 문제가 될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 52시간 근로를 안착을 시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실제 근무하는 근무 시간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대표님이 이제 하라고 하는 그 교육 시간, 그리고 대표님 감독 하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 특히 이제 휴게 시간을 제대로 못 지켰을 때 이 근로시간으로 사실 보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주간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모시러 갔다가 모시고 오는 이 그 송영 시간, 이런 부분들도 다 근로시간으로 이제 포함해서 볼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업무량이 밀려가지고 자발적으로 근로를 추가적인 근무를 해서 52시간이 넘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표님이 이 부분을 묵인하에, 대표님 묵인하에 자발적인 추가 근무를 했다 하면 그 부분도 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52시간 이내에 이제 근무를 하는 이 부분을 안착시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팩트예요. 그리고 처벌이 어떻게 되냐? 처벌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적지 않은 처벌 수위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현재는 노동부에서도 안착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처벌보다는 계도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상황이고,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하고 이제 그 상호 합의하에 2022년도 12월 31일까지는 그 이제 합의를 보면 60시간 이내 근로까지는 한정적으로 특별 연장 근로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부분을 인정하겠다고 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2022년도 12월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52시간 내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이 습관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케어 업무입니다. 예, 케어 업무의 52시간 안착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케어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표를 가져왔고요. 저희 인력 직원 배치 기준 중에서 방문 요약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르신을 케어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방문 요약은 1대1 근무입니다. 1대1 근무고, 가족 요양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어르신을 이제 1대1로 돌보죠. 그리고 일반 요양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내외를 보통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어르신을 돌보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52시간 근로제하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방문 요양 쪽 케어 부분은요. 그리고 이제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어르신을 3분을 5일째로, 그러니까 5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3분을 돌본다. 그러면 실제 근무 시간은 9시간씩 이제 5일을 했을 때 45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3분을 했을 때도 이게 5일째로 근무한다면 52시간은 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토요일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54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끔 대표님들께서는 이 요양보 선생님들을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되겠고요. 실제 업무상으로도 뭐 이게 이동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시간씩 3분을 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6일 근무를 하지 않는 한은 방문요양은 52시간 케어에 대해서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사무에서는 이게 행정인력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요양은 추가적으로 더 인력이 필요하겠다 하겠지만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배치만 제대로 하시면 52시간은 넘지 않을 것 같다. 케어의 부분에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그에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네요. 주야간보호센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르신이 8시간에서 10시간 케어를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시간으로 따졌을 때 뭐 9시간이 될 수 있겠죠. 뭐 9시간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휴게 시간이 1시간이 있기 때문에 6일 근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48시간이에요. 그래서 52시간 이내로 안착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 주간보호센터에서 보통 5일 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5일 근무. 그러니까 이게 5일 근무를 하는 이유가 이제 어르신 송영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송을 하고 영을 하고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하는 그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추가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6일까지는 안 하고 보통 5일 근무를 많이 하셔서 제 생각에는 52시간 내로 안착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뭐 지금 하시는 근무 자체도 그렇게 케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만약에 6일 근무를 하는 선생님이 연장 근무도 하면서 토요일까지도 근무를 한다. 그러니까 6일을 근무를 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52시간이 넘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넘지 않게끔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설립을 할 때 휴게 공간을 잘 안 만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휴게가 되어야지만 8시간 근무인 거잖아요, 하루에. 그래서 실질적인 휴게가 될 수 있게끔 배려하는 방법을 조금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도로만 마무리하면 주간보호센터 케어에 있어서 실무는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52시간제에 있어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럴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요양원 근무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 근무 가장 많이 하는 올데이 근무 하고요. 주주야비비, 그러니까 이틀 주간, 이틀 야간, 이틀 오프 이런 근무를 많이 하시는데 다른 뭐 문제점들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단순하게 52시간 근로제가 안착이 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올데이 근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띄워놨는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주차까지 지금 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하루 24시간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24시간 한 번 9시에 가면 다음날 9시까지, 8시에 가면 다음날 8시까지 일을 하고, 그 중에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 반에서 17시간을 근무를 하시고, 48시간을 쉬는 근무표예요. 올데이 근무, 올오프. 탄력적 근로제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인데요. 급여에 대한 부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표로 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13시간 일하고 화요일날, 왜냐면 한 번 들어가면 월, 화를 이렇게 걸쳐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13시간 일하고 화요일날 4시간 하면 17시간이죠. 그래서 17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수요일날부터 해서 그러니까 화요일 퇴근하고부터 총 48시간 이후인 목요일날 13시간을 또 일을 하고 금요일날 4시간 일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표에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게 돼요.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이제 일단 첫 번째 위에 있는 시간으로 따졌을 때 주로 따졌을 때도 48시간이 넘지 않고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도 40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올데이 근무하고 오프 2번 하시는 근무 같은 경우에는 52시간이 넘지 않으니까 52시간 내에 근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로 조건에는 부합하는 근무표이긴 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제 주주야 비비하고 이제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주주야 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주로 해가지고 표시를 조금 해드렸는데요. 8시간, 8시간, 9시간, 9시간 정도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간에 일을 할 때는 8시간, 야간에 일을 할 때는 9시간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예시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그 10분씩 이제 근무를 준비하기 위한 10분까지 다 포함해서 8.167, 9.167 이렇게 이제 예시를 잡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근무를 월화수목금토일로 6주를 예시를 들어봐 보니까 주당 근로 시간이 뭐 42시간, 43시간, 34시간으로
일주일에 52시간이 넘지 않는 근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주야비비, 많이 하시는 주주야비비 같은 경우에도 52시간 근로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자주 쓰시는 이 두 가지, 요양원에 쓰시는 두 가지 근무표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맨 처음에 이제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 근무 시간에 대기 시간도 포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휴게 시간인데 만약에 근로자 감독 하에 어르신들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가 쉬는 걸 방해를 받고 케어를 하는 시간이다 라고 했을 때 대기 시간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 이게 24시간 근무할 때 17시간이라는 가정하에 52시간이 안 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주예비비에서도 야간에 근무를 하실 때 휴게 시간을 빼고서 이제 9시간이라는 의미라서 휴게 시간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52시간이 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대표님들, 그 다음에 인력 관리 하시는 우리 인사 팀장님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 휴게 시간을 어떻게 잘 지켜줄 것인가라는 대기 시간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이런 방법을 마련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인력만 근무를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한 분 근로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어서 저는 가산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 업무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가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근무를 조금 여유롭게 만드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의외로 공동생활 과정에서 모니터링 안 받기 위해서 그 가산을 안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신데요. 인력 배치에 대한 52시간 안착을 위해서 가산 근무를 조금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편 사무 부분에 이어서 제가 케어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근무표에 따라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 그러니까 뭐 퐁당퐁당 근무 잘 없는데 요즘에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를 한다든지 이러면 52시간이 넘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그래서 그런 근무들이 나오지 않게끔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때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고 싶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무 부분, 그 다음에 케어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 기간에 맞게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2시간에 대한 안착 2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